네, 박혜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현대해상이라고 그 보험주예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보험 애널리스트라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보험주를 누가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증권주 정도는 사실 살 수 있는데 보험주를 사는 건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근데 사실은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투자자분들이 생소하기도 해서 많이 감춰진 종목인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오래된 보험사예요. 1955년에 설립이 됐고요. 55년이요? 네네. 55년에 사실 모든 보험사들은 해상보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배죠. 배에다가 보험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배가 뭐 난파되거나 뭐 침수되거나 혹은 해적을 만날 염려들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시작한 게 사실 보험의 역사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화재 해상보험, 뭐 현대해상, 뭐 DB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이 다 Fire and Marine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불이나 그다음에 그 해상, 선박에 대한 보험이 주를 이뤘던 이제 그 역사가 있고 네. 현대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85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탑 티어 중에 하나인 보험사입니다. 네. 3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보험사죠. 그렇다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 보험 관련주, 이 음. 보험 관련주를 볼 때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네.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보험사들은 세 가지 보험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일반 보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물, 불, 해상, 선박. 그러니까 이 물건에 드는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가장 친숙하실 자동차 보험입니다. 네. 맞아요. 자동차 보험들 아마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네. 이 자동차 보험이 두 번째로 이제 좀 하는 비즈니스고 마지막으로 장기 보험이라 그래서 아마 운전자 보험, 암보험, 뭐 어린이 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 이제 좀 보장을 해주는 이런 물건을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세 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운전자 보험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민식이법 그 왜 어린이 그 스쿨존에서 이제 맞습니다. 30km 미만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약간 가중처벌 같은 걸 받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통행량이나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일반 보험은 거의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거라서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주를 보실 때는 자동차 보험이랑 장기 보험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손해보험의 업황은 어떤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이에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자동차고요. 네. 사실은 자동차가 사실 손해보험 주가에 좀 트리거 팩터로 많이 작용을 해요. 근데 저희가 작년 초까지 네. 자동차 보험료를 총 4차례에 걸쳐서 올립니다. 회사들이. 한 13개월, 14개월 만에 한 4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고 네, 그렇죠. 한 2%, 3%씩 계속 올렸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전에 손해율이라는 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대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면 손해율이 굉장히 튀어요. 이러면 내 마진이 쪼그라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굉장히 악화일로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90%까지 올라가고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마진이 겨우 10% 남는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험사들은 자기네가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비율도 같이 합산하게 되면 이게 100%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손해죠. 네,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보험. 네, 손해가. 손해보험. 그래서 어쨌든 손실이 났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면서 이제 만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갱신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뒤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요게 이제 올해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 손해율이라는 게 YOY로 10%포인트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10%씩 뚝뚝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작년 초까지만 올렸으니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약발이 다 할 것이다. 하반기는 손해보험사 재미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7월이 됐는데 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0%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왜죠?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이례적이라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아마 여기 딱지 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의 도심 주요 도로에서 원래는 60km였는데 네. 50km 미만으로 이제 10km가 하락했고요. 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는 30km. 제한이 붙으면서 사실 그 계도 기간 지나서 이제 실제로 시행할 때 이거를 어긴 차들을 정말 좀 과태료를 많이 물었었어요. 이 사고의 대부분은 거의 도심 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빅사고가 나긴 나지만 이 대부분 자잘한 사고들은 도심 내에 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사고율 자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율이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는 날씨가 너무 잘 도와줬습니다. 날씨. 네, 왜냐면 7, 8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항상 장마랑 태풍이 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사실 날씨가 뭐 지금 너무 약간 좋아요. 흐리긴 한데, 네. 네네, 회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가 약간 스콜처럼 한 번에 확 왔다가 그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침수 피해가 크게 없었고, 비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되게 드라이빙하기 좋은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오히려 언제 네. 비 올지도 모르고 흐릴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7월, 8월까지도 지금 손해율이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0%대라는 거는 마진이 지금 최고적으로 뽑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 7, 8월, 그러니까 3분기 들어오잖아요. 한 83, 4%는 되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고요.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주 주가가 진짜 지지부진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관련해서 이제 제도들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숨겨진 못 오른 종목인데 지금 이익이 2년째 증가하는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저평가받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생각이 저평가받고 들거든요. 있죠.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역사적 최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주의 주가만 정말 다 오르는데 혼자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평균 PBR이 0.4배대? 역사적 최저점이에요. 자기 자본이 1이 있는데 0.4배의 가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업비를 올해부터 또 네, 제한하죠. 제한도- 네. 네. 이것도 호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기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험사들은 FC라고 하는 전속 설계사 조직이 있고, 네.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여러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약간 핸드폰 대리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자사 FC 조직은 자기네 상품밖에 못 팔아요. 근데 이 GA 조직은 모든 상품을 팔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 상품을 팔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업프론트 피라 그래서 시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납입 상품 10만 원짜리를 팔면 GA한테 뭐 한 200만 원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약간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이랬었어요.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0%죠,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네. 보험료는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월에 네. 10만 원씩 계속 들어오니까 뭐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곤 했는데 여기 올해부터는 아예 제도로 묶입니다. 1200%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은 잘 팔리는데 작년처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비용이 절감되면서 그게 또 하나 호재입니다. 지금 현재 호재가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연구원님. 네. 그렇다면 하반기 전망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자보 손해율이 제도적인 뒷받침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좋고 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덜 나와요. 그런데다가 이제 3분기 중에는 그 과잉 환자가 나이롱 환자? 네,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그 경상 환자 과잉 진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요게 제도적으로 조금 불편하게 바뀝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픈데 이렇게 막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3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뭐 뒤차가 콩 해서 약간 사고가 났는데 조금 허리가 아픈 것 목 같아. 잡고 내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의원 가고 막 도수치료 받고 이러면은 이 모든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서 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제도가 나오게 되면 과실 상계대로 처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대 보험사가 100을 해줬다면 우리 보험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9대1이 나왔다 그러면 1을 부담하고 9를 과실을 부담해야 보고?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비율대로 조정하게 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상대 보험사에서 나의 아픔을 증명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보험사에서도 내가 진짜 아픈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장기 입원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중으로 검사를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제도가 하반기쯤에 또 하나 나올 거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방 진료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와요. 한방은 사실 네, 지금 그쪽에서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한의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의원에 가면은 뭐 십전대보탕 이런 거 주시는 데도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좋은 거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양방처럼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서 옛날처럼 막 그렇게는 못하는 제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러면 어쨌든 요율 인상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새는 보험금을 좀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하반기에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손해보험주의 실적이나 이런 건 계속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요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요율이 뭔지 요율이 보험료예요. 아. 그러니까 요율을 인상한다는 건 그냥 보험료를 인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업황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의 호재만 남아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또 주가에 반영이 돼야 저희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네네.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은행증권 보험을 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은행주 지금 너무 좋거든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증권주도 사실 거래대금 때문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험주는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순 직관적인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은 금리, 증권은 거래대금 이런 게 있었는데 보험은 막 사업비, 맞아요. 손해율, 맞아. 뭐 날씨,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요. 주가가 진짜 그래서 좀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저점이라서 주가는 지금 들어가도 전혀 부담 없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사실 당연히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우려해야 될 사항도 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변수가 뭐, 있다 보니 네, 다 좋진 않죠.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날씨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통행량이나 뭐 침수 피해 이런 건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태풍이나 장마가 잘 비껴가고 있지만 뭐 만에 하나라도 엄청 센 어떤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럼 또 손해율 또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우려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IFRS 17이라 그래서 요거는 우려하실 건 아닌데 네. 회계적 기준이 2023년에 바뀌게 됩니다. 근데 회계적 기준이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 회사를 들어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탑티어 보험사들 뭐 삼성, DB, 현대, 메리츠 이런 회사들은 일단 IFRS 17으로 바뀌게 되면 이익이랑 자본 규모가 일단 무조건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익에 네. 도입이 된다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왜냐면 불확실성이니까요.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화재 말씀하신 것처럼 DB 뭐 다양한 손해보험들 굉장히 많은데 네. 왜 현대해상일까요? 이게 제가 사실 손해보험 업종을 좋게 보는 논리가 이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사실 그 중에서도 진짜 못 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이제 현대해상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 삼성이나 DB나 사실 메리츠화재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서 있어요. 메리츠는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근데 삼성도 많이 올랐고 네. DB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현대해상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MSCI 그 지수에서 편출이 됐어요. 요번에 올해. 그러면서 사실 수급이 엄청나게 꼬였어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팔고 이제 지수 추종하는 펀드들이 다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길을 못 썼었는데 현대해상이라는 회사도 지금 2년째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뭐 나쁜 게 없는 상황인데 이제 혼자만 약간 수급 때문에 좀 뒤처진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현대해상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혜진 연구원님과 함께 현대해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보험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2번, 3번 또 복습을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